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온홀딩스를 더 깊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오리온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 이렇게만 보면 재미없는 종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온홀딩스는 예전과 다릅니다. 단순한 음식료 지주사가 아니라 식품 안정성, 바이오 성장성,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밸류업 기대감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리온홀딩스를 단순히 과자회사 지주사로 보지 않고 왜 최근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건이 맞아야 추가 재평가가 가능한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홀딩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는 오리온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핵심 자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포카칩, 꼬북칩, 닥터유, 고래밥 같은 브랜드를 가진 국내 대표 제과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리온을 단순히 국내 과자회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리온의 진짜 힘은 해외입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고, 한국 내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음식료 기업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입장에서 오리온은 가장 중요한 현금 창출원입니다. 즉, 오리온이 잘 벌면 오리온홀딩스의 배당 여력도 커지고, 오리온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오리온홀딩스의 순자산 가치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리온홀딩스가 달라진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오리온그룹은 리가켄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 때문에 오리온홀딩스는 더 이상 단순 음식료 지주사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오리온홀딩스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식품 사업, 또 하나는 성장성이 큰 바이오 사업, 그리고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이 더해진 지주회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리온홀딩스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축인 오리온 본업을 보겠습니다. 음식료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도 과자를 먹고, 경기가 나빠도 과자를 먹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제품 소비는 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스낵과 제과류 수요는 급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음식료주의 강점입니다. 반도체는 업황 사이클이 큽니다. 조선은 수주와 성과 사이클을 봐야 합니다. 철강은 원자재 가격과 중국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이오는 임상 결과 하나의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음식료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랜드가 강하면 가격 인상도 가능하고, 원가가 안정되면 이익률 개선도 가능합니다. 오리온은 이 안정적인 음식료 사업 안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입니다. 초코파이는 이미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포카칩, 오징어 땅콩, 고래밥, 꼬북칩 같은 제품들은 국내에서 꾸준한 매출을 만드는 제품입니다. 닥터유 브랜드는 건강, 단백질, 에너지바 같은 트렌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단순히 옛날 과자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신제품 개발과 해외 현지화에 계속 투자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소비자 입맛에 맞춘 제품을 개발했고, 베트남에서는 현지 유통망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러시아에서는 초코파이와 비스킷류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쌓았습니다. 이런 해외 기반은 오리온홀딩스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리온홀딩스는 직접 과자를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오리온이라는 자회사의 가치와 배당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리온 본업이 흔들리면 오리온홀딩스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오리온 본업이 탄탄하면 오리온홀딩스의 하방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리온홀딩스를 볼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리온의 음식료 사업이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면 오리온홀딩스는 최소한 기본 체력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해외 성장성입니다. 국내 제과 시장은 이미 성숙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은 해외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시장이 크고, 베트남은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러시아는 리스크가 있지만 일정한 실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리온의 밸류에이션은 국내보다 해외 실적이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 축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 오리온홀딩스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리온그룹이 리가켄바이오에 투자했을 때 시장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음식료 회사가 왜 갑자기 바이오를 하느냐? 과자 사업으로 번 돈을 바이오에 쓰는 것 아니냐?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리온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그룹이다. 리가켄바이오는 ADC 분야에서 이미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회사다. 단순 신사업이 아니라 성장성이 큰 바이오 플랫폼을 확보한 것이다. 즉, 리가켄바이오 투자는 오리온그룹의 체질을 바꾸는 이벤트였습니다. ADC는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ADC는 항체약물적 합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찾아가는 항체에 강력한 항암 약물을 붙이는 기술입니다. 일반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큽니다. 반면 ADC는 암세포를 더 정밀하게 찾아가도록 설계됩니다. 표적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고 거기에 붙어 있는 약물이 암세포 안에서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ADC도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독성 문제, 약물 방출 방식, 표적 선택, 내성 문제 등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에 막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존 항암제 시장에서 차세대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이 ADC 분야에서 기술 이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초기 바이오 기업과 차별화됩니다. 오리온홀딩스 입장에서 리가켄바이오는 일종의 성장 옵션입니다. 오리온 본업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음식료만으로는 폭발적인 성장 프리미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가켄바이오가 기술 이전, 임상 진전,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속 보여주면 오리온홀딩스는 단순 음식료 지주사가 아니라 바이오 성장성을 가진 지주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바이오는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큽니다. 기술 이전 계약 금액이 크게 발표되어도 그 금액이 전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임상 단계별 마일스톤, 허가, 상업화, 판매 로열티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바이오 뉴스를 볼 때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총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선급금이 얼마인지, 임상 단계가 어디인지, 파트너사가 실제 개발 의지가 있는지, 후속 마일스톤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리온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잘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실제 오리온홀딩스의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리가켄바이오는 오리온홀딩스의 핵심 성장 포인트이지만 동시에 변동성 요인입니다. 네 번째는 주주환원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주주환원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많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하지 않는 관행, 복잡한 지배구조, 낮은 ROE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밸류업 정책, 저PBR 개선 요구,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가 시장의 중요한 테마가 됐습니다. 오리온홀딩스도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오리온홀딩스가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주주 친화 정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할인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홀딩스를 살 바에는 오리온을 직접 사면 되는 것 아닌가? 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까? 지주사 현금이 주주에게 돌아올까? 아니면 다른 투자에 쓰일까?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자회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지주사 할인이라고 합니다. 오리온홀딩스가 이 할인을 줄이려면 명확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투자자는 지주사를 보유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내놓으면 시장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즉, 오리온홀딩스의 주주환원은 단순히 배당 조금 더 준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주사 할인 해소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만약 회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자사주 소각을 실제로 반복하고 자회사 가치와 주주환원 정책을 투명하게 설명한다면 오리온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환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시장은 다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올해 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자사주 소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내년에도 같은 정책이 유지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준대기업 집단 지정입니다. 오리온그룹은 자산 규모 증가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공시와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지주사 할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는 2025년 저점 대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시장은 배당 확대의 자사주 소각 바이오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 눌림목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기 급등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받는지, 주가가 이전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는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지주사는 테마주처럼 매일 강하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뉴스가 없으면 조용하게 쉬는 구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재평가 흐름이 붙으면 천천히 우상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온홀딩스는 단기 급등주보다는 중기 재평가주에 가깝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리가켄바이오 관련 대형 뉴스가 나오면 단기 모멘텀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리온 본업 배당 자사주 소각 밸류업이 중심입니다. 이제 오리온홀딩스를 다른 지주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지주사가 많습니다. LG, SK, CJ, 두산, 하나, HD현대, LS, 세아홀딩스 등 여러 지주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주사는 할인받습니다. 자회사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지주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회사 실적이 좋아야 합니다. 둘째, 신사업 성장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합니다. 오리온홀딩스는 이 네 가지 중 일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회사 오리온은 안정적입니다. 리가켄바이오라는 신사업 성장성이 있습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투명성 요구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온홀딩스는 지주사 중에서도 재평가 논리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는 아직 시장에서 아주 강한 성장 지주사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바이오 사업도 오리온홀딩스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리온 본업은 안정적이지만 고성장 산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리온홀딩스가 강하게 재평가받으려면 단순한 기대감보다 실제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오리온 본업 둔화입니다. 음식료가 안정적이라고 해도 무조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압박받습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가 둔화되면 해외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리온 본업이 기대보다 약해지면 오리온홀딩스의 안정성 논리도 약해집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이오 투자에 대한 시장 불신입니다. 음식료 회사가 바이오에 투자하면 시장은 항상 질문합니다. 전문성이 충분한가? 추가 자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 기존 주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가? 성과가 언제 나오는가? 리가켄바이오가 좋은 기업이라 해도 바이오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상 지연, 기술 이전 지연,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오리온홀딩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지주사 할인 지속입니다. 오리온홀딩스가 아무리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지주사를 낮게 평가하면 주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주환원이 꾸준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배당 확대, 한 번의 자사주 소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이미 반영된 기대감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배당 확대 뉴스가 나오고 자사주 소각 기대가 붙고 바이오 성장성이 부각되면 주가는 이미 그 기대를 반영해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 결과가 기대보다 약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규제와 공시 부담입니다. 준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오리온그룹은 더 많은 공시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투명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계열사 운영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리온홀딩스의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리온 본업 실적이 유지되는가? 둘째, 중국과 베트남 해외 법인 실적이 살아나는가? 셋째, 오리온홀딩스 배당 확대가 실제 주주에게 체감되는가? 넷째, 자사주 소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다섯째, 리가켄바이오에서 추가 기술 이전이나 임상 진전이 나오는가? 여섯째, 준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투명한 지배구조 관리가 되는가? 일곱째, 지주사 할인율이 줄어드는가? 이 일곱 가지를 보면 오리온홀딩스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리온홀딩스는 지금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정적인 음식료 자회사 오리온이 있습니다. 오리온은 초코파이, 포카칩, 꼬북칩, 닥터유 같은 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리가켄바이오라는 바이오 성장 옵션이 있습니다. ADC 분야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주목받는 영역이고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기술 이전 이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여기에 오리온홀딩스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지주사 할인 해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오리온홀딩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음식료 현금 흐름 위에 바이오 성장성을 얹고 주주환원으로 지주사 할인을 줄이려는 종목. 이 문장이 오리온홀딩스의 핵심입니다. 다만 투자자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 종목은 단순 급등 테마주가 아닙니다. 바이오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에도 애매하고 배당주로만 보기에도 성장 옵션이 큽니다. 그래서 오리온홀딩스는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성격이 섞인 지주사로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오른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실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오리온 본업과 리가켄바이오 성과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다면 오리온홀딩스는 단순한 지주사 할인을 넘어 한국 증시에서 보기 드문 식품 바이오 주주환원 조합의 재평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리온 본업이 둔화되고 리가켄바이오 성과가 지연되고 주주환원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시장은 다시 지주사 할인 논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리온홀딩스는 과자회사 지주사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리온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리가켄바이오라는 성장 옵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이라는 밸류업 카드가 함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실제 숫자가 중요합니다. 오리온 실적, 배당금, 자사주 소각, 리가켄바이오 성과, 그리고 지주사 할인율 축소. 이 5가지가 확인될 때 오리온홀딩스의 진짜 재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책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